요즘에 경주 내려온 다음에 잠을 잘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. 하루에 한 적게 자면 2~3시간, 많이 자면 한 5시간에서 6시간. 새벽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것저것 잡다한 짓을 많이 하는데, 유튜브도 그래서 찍는 거고,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쪽 IT 쪽, 엄밀히 따지면 IT라고 할 수는 없죠.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로 뭐 진짜 핸드폰, 반도체, 전자제품 웬만한 것들은 다 IT로 들어가니까 ICT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C를 또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면 통신 쪽이 되니까 컴퓨팅으로 해서 인포메이션, 컴퓨팅, 테크놀로지, ICT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뭐 크게 보면 IT 안에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지금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, 이쪽 만약에 저희 때만 해도 70년대생들, 70년대 초에서 70년, 80년 뭐 이때 10년간 이쪽 사람들이 많이 아마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. 사실 이쪽이 많이 힘들고 돈도 별로 안 되고, 전문적으로 벤더사나 뭐 큰 대기업이나 아니면 굵직한 그런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 힘들긴 해요. 물론 자기 하기 나름이겠지만, 크게 보면 분야가 서버, 네트워크, 스토리지, 그 다음에 보안,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일단 얘가 서버라고 보면 서버하고 네트워크, 보안, 스토리지,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. 서버하고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. 그리고 또 보안도 서버 네트워크랑 겹치고, 또 스토리지는 또 서버랑 많이 좀 이렇게 겹치죠. 이런 식인데, 일단 서버 분야하고 네트워크 분야로 보면 일단 관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죠. 뭐 처음부터 뭐 TA하고 엔지니어 할 수도 있죠. 근데 TA는 좀 약간 처음부터 하기 힘들겠고, 처음부터 엔지니어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보통 이제 뭐 전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쪽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, 전공자가 아니고 이쪽 IT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관제는 사실 이거는 좀 그렇고, OP부터 시작을 한다면 OP를 어느 정도 하고 어드민으로 가서, 어드민에서 엔지니어로 가는 것도 사실 좀 이게 분야가 좀 달라서, 엔지니어는 완전 기술적인 면이 강하고 어드민은 약간 행정적인 면이 강하죠. 그리고 이런 경력을 쌓으면 이제 TA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, TA라는 게 이제 테크니컬 아키텍트라고도 하고 뭐 텍추얼라고도 하고 이러는데, 사실 명확한 정의는 좀 애매해요. 얘네들이 어디 TA는 뭐 문서 작업만 하는 TA도 있고, 어디 가면 계속 일만 하는 것도 있고 뭐. 근데 기본적인 건 사이징이나 설계를 하는 게 TA죠. 보통 이제 구축 같은 데서 뭐 시스템 어떻게 설계할 거, 수량은 어떻게 할 건지, 뭐 용량은 어떻게 할 건지,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겠죠. 서버, 뭐 네트워크, 뭐 스토리지, 뭐 전체적인 좀 그림을 좀 볼 줄 알고,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떤 OS를 쓰면서 어떤 뭐 CPU, 그 다음에 성능, 뭐 이런 쪽을 좀 이렇게 파악할 줄 알면은,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배우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서버 쪽으로 하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는 거고, 네트워크 쪽은 또 다르죠. 여기는 뭐 시스코가 제일 큰 게 보는데, 시스코 말고도 많이 있죠. 뭐 모텔 뭐 여러 가지 있는데, 이쪽은 또 L2부터 L4가 있어서 스위치, 라우터, 그다음에 어쨌든 다 스위치긴 한데, 얘네들이 이런 쪽으로 빠지면 네트워크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,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또 약간 좀 다르죠. 서버 쪽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죠. 스토리지 쪽으로 나가려면 좀 HP, 뭐 IBM, 히다치, 후지츠, 그 다음에 EMC, 제일 대표적인 EMC가 제일 뭐 외국에서는 크죠. 스토리지가 전문이니까.
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,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IT가 되게 이쪽 이 푸대접 같죠. 사실 서양만 해도 이 IT 분야 뭐 개발자라든지 뭐 엔지니어 이런 분들, 이런 사람들이 제일 대우를 받는 쪽인데, 과학자나.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고급 노하다 수준이니까 한 10년 해야 서양에서 갓 들어온 신입보다도 못한 월급을 받으니까 뭐 사실 현실이 이렇죠. 그래서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,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, 앞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왔다 치더라도 지금 한 20대 중반 후반쯤 돼서 30대 중반까지라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뭐 이런 사람들은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저처럼 뭐 이런 인프라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요즘에 이제 이런 게 많죠. 뭐 사스, 다스도 있고 뭐 파스, 다 플랫폼이죠 이게. 소프트웨어화 다 되니까, 소프트웨어에 또 AI, 뭐 빅데이터, 뭐 딥러닝, 머신러닝 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, 좀 굳이 이제 서버 네트워크 보안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쪽 플랫폼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또 이게 돈도 많이 되고 페이도 아마 이런 쪽이 또 셀 거예요. 예전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나 DBA가 제일 좀 배우를 많이 받았죠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빅데이터, 데이터 사이언스 쪽,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데이터 아키텍처, 그 다음에 AI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각광을 받을 거예요. 이거는 뭐 세계의 흐름이니까. 사실 좀 우리나라 현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. 빅3, 삼성, LG, SK 얘네들이 원래 다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몇십억 제한을 걸려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사업을 많이 따서 하고 있는데,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머지죠. 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갑을 정무가 되는 경우도 있죠. 시제를 일하면서. 현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. 그래도 먹고는 살고 해야 되니까. 그리고 또 이게 나름 또 해보면 재미는 있을 거예요. 왜냐면 뭔가를 내가 해낸다는 그런 또 성취감이 있을 수도 있고, 물론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 아직 저보다 그래도 10살 정도 어린 사람들, 제가 45이니까 한 35 정도 되는 까지는, 한 25에 35 그런 사람들은 방황하지 말고 이쪽 분야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, 사실 지금 이제 50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. 어떻게 살아온 것도 있고, 이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는 걸 대응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제가 같이 일을 해봐도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신 분들은 기본 배운 것들이 다 있으니까, 지금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기술자, 엔지니어, 개발자, 그 다음에 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하고 싶을 때는,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30 중반, 뭐 진짜 한 40살까지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은, 뭐 자기 능력 따라 좀 다르겠지만 충분히 뭐 가정을 이루고 뭐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페이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요즘에 대두되는 4차 산업에 대두되는 AI, 뭐 빅데이터, IoT, 3D 프린팅 이런 게 쭉 있지만, 타이게 보면 결국에는 컴퓨팅이잖아요. 컴퓨팅이 아닌 게 없죠. 여기다가 이제 보면 이제 스페이스 쪽,
우주개발 쪽이까지만 된다면 이 한국도 뭐 아직은 사실 강대국이라고 볼 수는 없죠. 강대국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단계인 뿐이지. 그래서 결론은 이 ICT 쪽 소프트웨어 디파인 쪽은 이쪽이나 AI, 빅데이터, IoT 이런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을 것 같으니까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